안녕하세요. 게이머를 위한 IT 미디어 IT인벤 코비입니다. 인텔이 드디어 기나긴 14나노 공정에 막을 내리고 새로운 공정을 도입한 12세대 데스크톱용 CPU를 출시했습니다. 전작인 11세대가 소비자들의 기대치보다 다소 부족한 성능을 보여주는 바람에 12세대에 대한 기대치도 급감했고 수년간 인텔 CPU만을 고집해오던 유저들도 경쟁사의 제품으로 눈길을 돌리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해외에서 인텔 12세대 CPU의 벤치마크나 루머 자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상황이 약간 반전된 모습입니다. 인텔 11세대는 물론이고 지금 최고점을 찍고 있는 경쟁사 CPU들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을 정도의 점수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번 12세대 CPU가 인텔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저도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데스크톱 CPU 중 최고 등급인 코어 i9 라인업이고 오버클럭이 가능한 12900K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16코어 24스레드에 최대 터보클럭은 5.2GHz까지 올라가고요. 전작보다 증가한 30MB의 L3 캐시 메모리를 탑재했고 차세대 규격인 DDR5 메모리, PCI 익스프레스 5.0까지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건 코어가 16개인데 스레드가 32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인텔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인데 이전 세대 CPU들과 다르게 8개의 고성능 코어, P코어와 8개의 고효율 코어, E코어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그중 고성능인 P코어만 하이퍼스레딩을 지원하기 때문에 스레드가 16개고 고효율인 E코어는 8개 스레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5.2GHz의 부스트 클럭은 P코어에만 해당하고 나머지 8개의 E코어는 최대 3.9GHz까지만 올라갑니다. 당연히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인텔 패키지 중에 가장 역대급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9세대부터 웬 이상한 축구공을 갖다 놓기 시작하더니 점점 패키지 디자인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안쪽에는 웨이퍼를 형상한 황금색 케이스가 들어있고 그 아래쪽엔 아무도 읽지 않는 매뉴얼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웨이퍼 모양 케이스는 이렇게 돌려서 열 수 있는 구조고 완충제 안쪽에 CPU가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12세대 CPU는 전작보다 세로로 살짝 길어진 모습입니다. 10세대에서 11세대 넘어갈 때도 히트 스프레더가 살짝 길어졌던 것 같은데 한 30세대까지 가면 조립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미리 테스트 PC를 준비해놨고요. CPU는 당연히 i9 12900K, 램은 DDR5 4800MHz 32GB, 그래픽카드는 RTX 3080, 메인보드는 ROG Maximus Z690 Apex 모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구조의 CPU는 윈도우즈 11에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 11 21HE 버전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오스 화면에 들어왔는데 인텔 i9 12900K로 정상 인식된 모습이고 바이오스가 상당히 복잡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8개의 P코어와 E코어의 활성화 여부를 별도로 조절할 수 있고 클럭이나 전압 관련된 설정도 P와 E를 따로 조절하거나 각각의 코어별로 조절하는 게 가능해서 기존 바이오스보다는 옵션이 많아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12세대 CPU의 히트 스프레더 쉐입이 바뀌면서 기존 쿨러들 간의 호환성 문제가 있다는 썰이 있긴 합니다. 제가 테스트에 사용한 쿨러가 커세어 H150i 프로인데 얘도 그 썰의 주인공 중 하나고요. 장력 때문에 히트 스프레더와 쿨러가 접촉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슈인데 만약에 이 문제가 사실이고 또 12세대 전용 쿨러가 나온다면 오늘 테스트 결과보단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바로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네벤치 R23 점수인데 이게 3만 점 나온다고 유출 자료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바이오스 설정 없이 순정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 멀티코어 점수가 25,000점, 싱글코어 점수는 1893점이 나왔습니다. 전력은 최대 226W가 들어가는 모습이네요. 역시 인텔 CPU답게 싱글코어는 경쟁 상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점수를 보여줍니다. 다만 멀티코어 점수가 예상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수치여서 아쉽긴 하네요. 하지만 이전 세대인 11900K의 멀티코어 점수가 16000점 정도니까 확실히 11세대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아진 건 사실이고 지금 수동 설정을 아예 안 한 순정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부 설정을 거친다면 점수가 더욱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온도입니다. 재원상 터보클럭이 5.2GHz인데 온도가 올라가면서 스로틀링이 걸리고 P코어 평균 클럭이 4.5GHz까지 떨어집니다. 원래 발열이 심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앞서 설명드린 쿨러 이슈 때문인지는 추후에 자세한 테스트를 통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 스로틀링이 없다면 멀티코어 점수 3만 점은 무난하게 넘길 수 있을 것 같고 스로틀링을 감안해도 실제 성능 자체는 엄청나게 향상되긴 했습니다. 다음은 3D마크 타임스파입니다. 그래픽스 코어는 볼 거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CPU 점수는 17769점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타임스파이 테스트는 시네벤치보다 스로틀링이 거의 없었고 CPU 테스트 구간에서만 4.7GHz까지 잠깐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1900K가 13000점 정도고 경쟁사의 최상급 제품이 14000점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비교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3D 렌더링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블렌더 렌더링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픽카드에 개입 없이 CPU만 돌리는 렌더러를 사용했고 보시기 쉽게 그래프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오른쪽이 P코어, 그 옆이 E코어고요. 그리고 위쪽이 스로틀링 여부, 그 아래는 온도입니다. 일단 렌더링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스로틀링에 걸리고 P코어는 클럭이 4.4까지 떨어지고 E코어는 3.5까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얘는 온도가 100도까지는 안 올라갔는데 스로틀링에 걸리는 모습이에요. 이건 센서 측정 과정에서 체크가 안 된 걸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최대 온도는 92도가 나왔습니다. 스로틀링에 걸렸는데 결과는 또 잘 나옵니다. 경쟁사의 최상급 제품이 똑같은 파일을 렌더링하는데 120초 정도가 소요되는데 12900K는 101초라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기존 제품들에서 문제가 됐던 멀티코어 성능이 확실하게 향상된 만큼 3D 렌더링에서도 괜찮은 결과를 보여주네요. 그리고 인텔이 그렇게 강조하는 실제 게임 성능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먼저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인데요. 이전 세대인 11900K가 평균 147프레임이 나왔던 반면 12900K는 평균 200프레임이 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게임 성능 향상 폭은 상당하네요. 클럭은 P코어 4.9, E코어 3.9로 안정적이게 유지되는 모습이고요. 전력도 11900K보다 더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클럭은 방금 전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와 동일하게 P코어 4.9, E코어 3.9가 유지되고 있고요. 온도는 60에서 70도 사이, 전력은 약 80W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1900K 대비 약 60프레임 이상의 평균 프레임 향상을 보여주네요. 작업 성능의 향상도 뛰어나지만 실제 게이밍 성능 역시 상당히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텔 12900K의 벤치마크 점수와 3D 작업 성능, 게임 성능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DDR5 메모리의 영향이 아예 없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걸 감안하고 봐도 엄청난 성능 향상임은 확실합니다. 11세대에 비하면 진짜 다만 지금 보이는 가장 큰 문제는 온도죠. 5.2GHz라는 코어 클럭을 전부 다 뽑아내기 위해선 꽤나 고성능의 쿨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당장에 구할 수 있는 순행 쿨러로 12900K를 극한의 성능까지 끌어내 사용하기엔 약간 무리가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인텔 12세대 12900K였고요. 작업 성능 확실하게 올라갔고 게임 성능은 그것보다 더 올라갔고 정말 아쉽게도 발열도 조금 같이 올라간 모습입니다. 하지만 발열 제어만 가능하다면 지금 나와있는 일반 소비자용 데스크톱 CPU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CPU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이머를 위한 군더더기 없는 IT 정보, IT인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IT인벤 코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